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란의 한가운데 어린 왕자 광해군은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 국가의 비극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광해군이 전쟁터에서 직접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임진왜란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한 인간이자 왕세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번뇌, 그리고 그의 특별한 리더십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개인의 삶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좌절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 중심에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들을 마주해야 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일화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조선은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태평성대가 백성들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외부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했고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해 국가의 역량을 내부 권력 다툼으로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은 허술했으며 군대는 오랜 평화로 인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성곽은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무기는 녹슬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높은 세금과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 이미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명분으로 조선 침략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의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고 그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병력과 신식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일본의 침략은 예고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은 수많은 병선을 이끌고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오랜 전국 시대를 통해 단련된 숙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일본군에 맞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들은 현대적인 무기와 체계적인 전술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래성, 상주성 등 주요 요충지들이 불과 며칠 만에 함락되었고 성들은 너무나 쉽게 함락되었으며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아비규환 속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전국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평화로웠던 한반도는 거대한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때 선조 임금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백성들의 버림을 받고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비겁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피난길은 선조에게도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광해군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피난 도중 선조는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을 태운 가마를 백성들이 가로막고 통곡하며 떠나지 말 것을 애원했으나 선조는 이를 외면하고 묵묵히 북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왕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조차 왕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으며 일부는 왕실과 결별하고 자력으로 항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조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본군의 추격과 명나라로의 망명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분조를 맡긴 것이죠. 이때 광해군의 나이는 불과 18세였습니다. 아직 정치적 경험도 군사적 지휘 경험도 전무한 어린 나이에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그는 왕세자라는 이름으로 왕권을 대행하며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실상 선조가 자신의 책임을 광해군에게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된 후 곧바로 분조를 이끌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피난길은 선조와는 달랐습니다. 선조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북쪽으로 도피했다면 광해군은 백성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직접 군사를 모으고 의병을 격려하며 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규합하고 각지의 의병장들과 소통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목격하고 겪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신들이 뒹굴고 마을은 불에 타 폐허가 되었으며 살아남은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의 절규는 광해군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직접 나서서 구휼 활동을 펼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주고 의약품을 보급하며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이러한 행보는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무너져가는 나라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특히 광해군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친족들의 죽음과 배신이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왕실의 위엄은 흔들렸고 일부 종친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본군에게 투항하거나 심지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친족들의 모습은 광해군에게 큰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왕실 내부의 분열과 인간 본연의 이기심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 친어머니인 공빈 김씨의 묘가 일본군에 의해 훼손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묘의 훼손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광해군에게는 씻을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묘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개인적인 슬픔과 더불어 국가의 무력함에 대한 통한의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전쟁의 직접적인 참혹함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의 붕괴라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훗날 강한 왕권과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여러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흩어진 군대를 재정비하며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병장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군량미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군자금을 마련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용맹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피고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서 땀 흘리며 싸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민중의 왕세자라는 칭송을 받으며 무너져가는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 백성들에게 단순한 왕세자가 아닌 고난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믿음직한 지도자로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는 계속되었고 조선군은 여전히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란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으며 단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광해군이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는 바로 평양성 전투였습니다. 평양성은 당시 조선의 수도 한양 북쪽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일본군에게 함락된 후 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북진을 계속하려 했으며 이는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 원군과 함께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지상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과정에서 그는 명나라군의 오만함과 무능함 그리고 조선군과의 갈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명나라군은
자신들이 조선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조선군을 하대하며 자신들의 지시만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때로는 조선의 전략적 판단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광해군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외세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군의 지원 없이는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간섭과 무능함은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평양성 전투는 치열한 공방 끝에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광해군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도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결코 명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펼칠 중립 외교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은 극심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농지는 황폐해지고 식량 생산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전염병에 쓰러져 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굶주림과 질병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왕세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과연 왕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백성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직접 백성들의 고통을 체험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후 복구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고 대동법과 같은 혁신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모두 임진왜란 시기에 그가 겪었던 처절한 경험들이 바탕이 된 결과였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모든 모순을 드러낸 총체적인 재앙이자 한 국가와 민족에게 닥친 극한의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약점들이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광해군은 이 재앙의 한가운데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도피하기에 급급했던 선조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전쟁 지휘자 역할을 수행했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임진왜란 극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의병이 봉기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광해군의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민심을 보듬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는 그의 내면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인간의 잔혹함과 고통, 그리고 국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외세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과 자주 국방의 필요성도 함께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의 통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를 실리 외교와 민생 안정에 힘쓰는 개혁적인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충격적인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목격했고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보았으며 가족과 친족의 죽음과 배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의 고통을 나누며 항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조선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광해군이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은 그를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었으며 훗날 그가 펼쳤던 실리 외교와 민생 안정 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실리 외교를 펼쳐
전후 조선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의 삶을 통해 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역사의 경랑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으며 비록 정치적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겪었던 이러한 경험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